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네.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소장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 이제 가져왔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이른 배짱이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저도 이런 준 뉴스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다. 네.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네. 바로 이 기사가 뭐였냐면요. 예. 이 기사 타이틀이 정말 눈에 확 가더라고요. 네. 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 아, 네. 예, 예. 압류 피해자 속출. 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왜 타이틀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소장님. 내용을 보면 네. 이 1277채를 네. 소유한 사람이 네. 이 세금을 체납을 해서 압류에 들어간 네. 게 정말 많다. 그래서 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1277채, 예. 127채도 아닌 1277채예요. 1277채. 정말 가늠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사람은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부자가 아닐까. 부자인데 세금이 체납이 돼서 압류가 들어갔다고?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네.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런 분이 부자일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죠? 부자의 그 윗단계가 있나요, 소장님? 내가 모르는 뭔가. 천상계 부자가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은 지금 1277세대를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자냐 아니냐 나눠지거든요. 근데 빌라의 지금 신. 여기는 네. 빌라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빌라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빌라를 제가 굉장히 낮춰보고 이게 아니고 사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진짜 부자인 거죠. 천상계 부자. 예. 이 사람은 뭐 진짜 뭐 몇백억 아니면 뭐 천억대 부자 이렇게 확률이 높고 네. 빌라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냥 평범한 분인데 이제 뒤늦게 이 부동산의 재미를 본 좀 약간 진짜 완전 무모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 됐든 네. 이 매수를 하고 네.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한 채당 그래도 10만 원이라 해도 1277채는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평범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전에도 사실은 제가 일종의 사기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라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케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네. 원래 이제 집을 사려면 아무리 이제 투자로 사니까 네. 대부분 갭 투자를 하잖아요. 갭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전세가와 매매가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갭 차이를 감안한다라면 1277세대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사실 이 갭만 해서 곱하기 1277세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건데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물건은요.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어가게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네. 조심해라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전세가와 매매가 갭 차이를 없게 만들어 가지고 네. 사는 사람한테 한 푼도 안 들어가게끔 만들고 네. 심지어는 돈이 남게 만들어요. 그럼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거는 넘어간다고 해요. 그럼 근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다? 네.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 상황은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 싶거든요. 네. 세입자가 보기에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아. 네. 내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지. 이게 뭐냐면 빌라를 새로 짓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빌라보다 전세가를 높이는 거예요. 높여서 이제 세입자를 먼저 맞는 거예요. 팔기 전에 네. 세입자부터 받아요. 세입자부터 먼저 채워 넣는다. 네. 세입자부터 채워 넣는데 전세가는 높아요. 높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신축 주택이라 좋긴 한데 전세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 어느 정도 비싼 건 맞다. 인정해요. 쉽게 인정하고 인정하는데요? 네. 인정하는 대신에 새 주택이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이 임차인들이 고민을 하면서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전세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른 상태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가진 돈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빌라를 찾는데 사실은 저도 빌라를 이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이제 빌라를 거주했는데 저도 이때 빌라를 한 20채 정도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선택한 게 뭐였냐면 새로 지은 거의 새 거에 가까운 빌라를 선택한 게 헌 빌라를 가보면 이게 눈살이 탁 찌푸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빌라라는 자체만 해도 이게 별로 이제 속상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빌라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나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초년생이라던가.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신혼부부들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시작을 하죠. 네. 결혼을 하는데 가능하면 좀 새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욕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오는데 그게 좀 비싼데 자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 메인으로 가는 네. 거군요. 예를 들면 주변 헌 빌라들의 시세가 2억이다. 그럼 2억 5천이나 한 3억 정도 받는 거예요. 3억 정도 받으면 갭이 크잖아요. 예,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이제 안 들어오려고 하면은 뭘 하냐? 이자 지원을 해줘. 대출을 받을 때 네. 그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 전세금을 어떻게든 받게 해줍니다. 세팅을 다 해주고 전세 대출을 받게 해주는데 3억까지 이제 대출 거의 다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그 이 사람들의 가진 가용 자금을 초과하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대출 다 받게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을 해줘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가 2년 내지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가 대신 내줄게. 그러면 너는 나갈 때 네 돈 고스란히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혹하지 않을 수 없죠. 솔깃한 제안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럼 세팅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 사게 될 건데 어떻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뭐냐면 일종의 업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와 매매가를 똑같이 하면은 나중에 이 전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약서는 높게 쓰고 실제 내는 돈은 작게 내는 거죠. 모든 편법이 들어가 있는 총집합이네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 사람이 매매를 하는 사람한테 이제 팔 거 아니에요. 네. 세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억에 전세가 맞춰진 물건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갭 무피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무피 투자 3억 전세가 맞춰진 물건을 3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매수자들이 제일 그 힘든 게 네. 전세 세입자를 맞출 수 있을까가 제일 그렇죠.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세입자를 또 제대로 다 맞춰주고 네. 심지어 무피.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큰 혜택이 들어가요. 더 있나요? 네. 나올 게 더 큰 혜택이 들어가는 게 리베이트가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이제 분양 이 새 집을 팔게 되면 판매 수수료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예, 판매 수수료가 이제 보통 부동산한테 나가고 이 부동산한테 나갔던 일부를 이제 매수자한테 또 돌려줘요. 그럼 심지어 돈을 받고서는 또 사게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차인을 데려오고 온 부동산한테 수수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한테도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이제 몰래 주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3억짜리 전세가 맞춰진 집을 3억에 사는 거예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어갔어요. 그 대신 이제 취득세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취득세 들어갈 때 이제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못 살 거 아니에요, 잘. 그럼 그런 거를 리베이트로 이제 네가 이걸 대신 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지원금 형태로 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채수를 불려나갔다고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거죠. 네가 나중에 손해볼 것 같으면 임차인한테 떠넘겨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완전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얘기를 들을수록 뭔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변수가 생긴 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네.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 X가 보니까 72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러 채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거. 중간에 이제 팔았는데 양도세나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거를 지금 안 내고 버티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유세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유세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고 나면 손해니까 이거를 이제 못 내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 얘기를 들을수록 뭔가 먹먹한데요. 네. 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입자들. 네. 세입자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렇게 압류가 되면 이 네. 세입자들의 전세금이라던가 네.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은 이때 이제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지금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세금을 일부를 뜯길 가능성이 높죠. 왜죠? 일단은 이 국세 이 체납은 네. 순위가 전세 세입자가 만약에 확정일자 받았다 네. 하더라도 그러면 원래 1순위거든요. 네. 근데 그 앞으로 끼어들어요. 네, 국세 체납은. 위에 네. 있군요. 국세 체납이 거의 모든 거에 이제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앞서 있는 순위에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국세보다 대부분 다 뒤로 밀리는 게. 이건 정말 그러면 진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내가 되지 않도록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일반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맞아요, 조회수가 기억나요. 많이 안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네. 거에 관심이 많지 않은 거죠. 물론 제가 관심 있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는 이제 잘못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데 많이 못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신혼부부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 이런 거를 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피해 사례 같은 건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되겠어라는 마음도 그렇죠.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제가 흔히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아, 좀 위험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감지하거든요. 누구나. 네. 그럼 이때 물러서야 되는데 그 싸한 느낌이 있지만 네. 물러서야 되는데 이때 물러서지 않고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괜찮겠지. 설마 네. 설마 그러겠어? 그러니까 집은 일단 좋잖아요. 새로 지은 집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파트처럼 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지금 그렇죠. 이 여기도 했고 저기도 세팅을 했고 해놓은 이렇게 거잖아요. 해놓으면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당하면 나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 심리를 또 건드리는 거죠. 네. 안 좋았던 집들 보여주고 마지막에 짜잔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면 네. 뭔가 좀 이상하더라도 일단 가는 그런 그렇죠.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아파트나 이런 거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그러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일반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빌라와 오피스텔이 좀 네네. 많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려고 하지만 주변에 정확하게 이거와 비교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예의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신축이 또 동네에 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원래는 먼저 분양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이걸 매매를 먼저 하고 분양받은 개인이 임대를 놓는 게 순서거든요. 네. 근데 이런 행위의 거의 100%는 뭐냐면 건설사가 아니면 그 건축주가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네요. 그렇죠. 팔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보유분을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럼 전세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럼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네. 임대인이 일반 개인인 건지, 뭐 그렇죠. 건설사인지 네, 그걸 좀 그건 충분히 살펴봐야겠네요. 알 수 있죠. 네.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축주가 하는 임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일단 안 하는 게 좋다. 네, 아무리 그렇죠. 좋아 보여도 네. 안 하는 게 좋다. 네. 오피스텔도 있어요. 오피스텔도 건물도 하나 통으로 짓고 팔다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임대부터 맞춰요. 임대부터 맞추는데 임대료를 최대한 높게 이렇게 맞추도록 세팅을 다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한테 팔 때는 갭이 굉장히 적은 물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77채라는 뉴스를 보고서는 부자들의 이런 삶이라 생각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무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그러니까 놀랐고요. 이게 부동산 쪽에서 이런 사기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어떤 틈새를 활용한 이런 이제 일종의 사기 행위들이 이제 굉장히 나타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더 안타깝고 또 구절 범원이 또 없다는 게 더 속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거에는 아예 거기 빠져들지 말아라. 네. 아무리 좋아도 눈을 감아라.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압류 당하고 일부 이제 뭐 날리는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다음에 이사 갈 때 이사를 할 수 없어요.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약간 특수하게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서 나타난 이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다 냈다라면 네. 그럼 이런 문제는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터지는데 세입자는 문제가 생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이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나가고 싶어도 이미 무피로 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내어줄 돈이 없는 거죠. 임대인이.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네. 자 문제는 나갈 때 3억에 맞췄으면 3억이라는 세입자가 맞춰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뭐냐. 실제로 대출은 내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자는 그동안에 회사에서 대납을 네. 해줬기 때문에 2년, 3년 동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죠? 3억짜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보다 낮아지게 되면 임대인은 돈을 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3억이라는 돈을 다 받아야만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3억을 임대인한테 돈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그럼 네가 사가.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3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 비싼 빌라를 내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상황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정말 최대한 피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시간은 정말 그 빌라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진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네. 아프네요. 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주변에 간간히 이렇게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요. 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